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처음으로 네, 지역구 그렇죠. 옮기겠다, 네. 불출마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역 옮기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러실 때 좀 아쉬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당연히 아쉬움이 있었죠. 강남 갑은 보수 정당에서 내리 꽂아주면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양지 중에서도 양지 이렇게 그 불리고 있는 것이고 또 강남갑에 한 번 공천 받았던 사람은 거기에서 계속 하고 싶었던 건 그건 대단히 자연스럽고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지난해 11월 달에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그때 이제 아주 절묘하게도 우리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네. 당에 향해서 좀 중진 의원들이 또 양지에 있는 분들이 좀 홈지로 나가겠다고 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이 좀 호응을 안 하고 있던 이런 상황에 나왔는데 그때 앵커님이 이제 질문을 하셔서 예. 제가 나라면 선당후사 백의정군 하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히고 현실적으로 직접 제가 이제 실천에 옮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정치인이라는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선거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예. 보수 정당 출신이라면 당연히 보수 질세가 강한 데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이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외연 확장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지에 한번 가서 간판을 바꿔보자. 이렇게 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의원님이 불출마 입장 밝히셨는데 이후에 별로 잇따르는 선언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한 두세 명 하고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공천이 진행되면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박진 의원도 강남 을을 좀 떠나서 서대문 을로 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중진들의 어떤 험지 이동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서대문 울은 또 역시 구로울에 못지않은 그런 홈지 중에 홈지입니다. 예. 그래서 박진 의원 같으신 분은 뭐 종로에서 삼선하셨고 우리 당에서 중진이고 또 장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대단히 높은 경쟁이 있는 후보거든요. 예. 그래서 전 박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앞으로 이제 아직도 지금 공천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네. 사군역 같은 데 많아요. 예. 대구, 경북, 대구, 경북, 강남 뭐 이런데.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차피 중진과 또 다선 의원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의원들이 좀 더 험지로 이제 출마해서 담은 한 석이라도 우리 당에 보탬을 주는 그런 선당 후사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합니다. 선당후사. 지금 그 박진 의원 말고 대구 경북 쪽에서는 여기에 좀 응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지역구 이동에 있어서 사실은 완전히 뭐 그 영남권 의원을 서울로 오라 이런 건 아니었고 그 같은 지역 안에서의 어떤 지역구 이동도 좀 거절하는 모습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으십니까? 아직도 공천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저는 이제야 공천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기본 큰 이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고 박진 의원 외에도 저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서 좀 전화라든지 문자 받은 얘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는데 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약간 정치 신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좀 잘한다는 평가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린 점수는 92점인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몇 점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한 95점 정도 저는 주고 싶습니다. 예. 왜냐면요. 공천이 지금 저희 당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시작하기 전에 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가 하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공천될 것이다. 예. 이런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다들 지켜봤거든요. 시스템 공천이 진짜
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반환점 온 요 시점까지는 시스템 공천이 작동하고 있고 결국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 받을 거다라는 그런 잡음, 그런 걱정, 네. 우려는 저는 날아갔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은 대단히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공천이라는 거는 그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전야에 민주당과 또 우리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지금 비교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항상 비교 지점이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런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거는 지금 공천에 지금 파열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걸 볼 때 뭔가면 공천에서 우리 당이 아주 큰 대비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에 서서 지금 시스템 공천을 잘 이끌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이 다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작업이 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속도도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 행사 이런 표현들까지 그렇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회에서 이제 의정 활동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랑도 친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저쪽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보면요, 지금 대단히 걱정과 불안해하는 그런 이제 심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천 과정에 걱정과 불안 심리가 왜 나오는가하면 그 공천 룰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공유가 안 될 때, 예. 이하면 문을 닫아매고 밀실 공천을 할 때는 도대체 자기가 받는지 마는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국회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예. 하위 20% 컷오프가 됐다 이런데 그러면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위 20%에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네.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하위 10%에 들어갔다. 그럼 왜 10%지? 이런 걸 대단히 이제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 당의 경우에는 공천룰을 명백하게 규정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때는 몇 점수, 당미 사회적 기여도는 몇 점, 또 면접은 몇 점, 그 다음에 공천 전에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몇 명의 의원은 카톱하고 이렇게 룰을 명백히 정해 놨습니다. 그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지고 만약 공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왜 본인이 카톱가 됐느냐라고 하면 뭐 본인이 좀 더 카톱 되더라도 명백해지는데 지금은 도대체 기준이 뭐지? 이러니 결국은 이 친명 뭐 몇몇이 문을 닫아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명 뭐 행사, 친명 행제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하위 의원들에 대한 통보가 시작이 되면 예. 비슷한 잡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벌써부터 좀 있긴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렇게 뭐 물론 뭐 100%또 뭐 다 수용하고 조용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민주당과 비교해 볼 때는 지금까지 반환점을 돌아오면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큰 반발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만약 본인이 예. 하위 10%에 들어서 카트오프 됐다고 통보받았을 경우 대부분 의원들은 받아들일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뭔가 불복을 할 것처럼 보이셨던 의원도 네. 약간의 어떤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추가의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반발은 없는 모습이라서 뭔가 최근에 뭐 물밑에서 약간 그래, 그런 다독이는 작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독이니 작업보다도 일단 뭐 본인이 컷오프 됐다, 원천 배제됐다 할 때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공천했지만 몇 분은 좀 반발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지만 이틀 내지 3일 지나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보건대는 그렇게 큰 강력 반발 뭐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